최근에 피싱 사건이 많습니다. 뭐 밴드방 사칭이라던가 뭐 카톡방 사칭 이런 거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예 하질 않으니까 다 사기라 보시면 돼요.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말을 하겠지만 계속 조심해 주시고 주변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 사칭이래 라고 말해 주세요. 1년 내요 금융 사기만 해도요 4조에서 5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를 막으려면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법은 솜방망이고 그런 교육은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알려줘야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녁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가 없을 거라는 말을 해요. 트럼프가 사과하고 관세 취소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대화 없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트럼프의 콧수염을 계속 건드는 겁니다.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러. 트럼프 대통령 협상하자, 전화해라고 하는데 중국이 먼저 전화하면 뭡니까?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먼저 전화하지도 않죠. 누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냐에 지금 싸움으로 번졌었죠.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의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없을 것이다. 각자 국민들은 이 둘의 지금 싸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큰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국민들이 지금 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 있을 리 없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익을 서로 계산하는 협상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국익을 위해서 내가 까짓 거 자존심 한번 업고 들어가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싸움이 묘하게 자존심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그 나라의 자존심까지 돼버렸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월드컵 경기에서 한일전이라 칩시다. 한국 감독이랑 일본 감독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너가 고개 숙이고 사과하면은 내가 너희랑 축구 게임 해줄게 이런 게 됐잖아요. 알르니 죽지 절대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동조할 겁니다. 여기서 고개 숙이는 순간 자기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상한 모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계산이에요. 물론 원래 지도자들은 국익을 계산하는 판단을 하는 거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기를 지금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되면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강경책을 낼 거예요. 오후에 나왔던 발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중국이 이걸 건드린 거고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를 더 많이 올리도록 자극을 한 거고 트럼프는 또 그 자극에 맞춰서 더 센 걸 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트럼프를 자꾸 자극을 하느냐. 트럼프를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라고 지금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관세를 더 세게 올리면은 둘 다 이제 도그 파이트로 갑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도 있고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재고량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상하이 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장들도 생산을 멈춘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둘 다 대공황으로 치닫게 되면은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축구로 치면은 90분 경기라고 하면 선수층이 화려한 미국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선수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연장 30분 다 써버리고 거기에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버리면 누가 이길 거냐 이렇게 될 때는 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아마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증시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제일 나쁜 케이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증시는 이번에 90일 관세 유예로 반등을 했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H20 수출 통제를 또 다시 번복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90일 관세 유예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올 거예요. 만약에 그 취소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다시 또 내려가겠죠. 반등시켰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내려올 겁니다. 어제 EU가 꽤나 비관적인 전망을 냈거든요. 이 90일 유예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이요. 18조 달러 이상입니다.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외국 자금으로 지금 미국 증시를 받치고 있는데 4월에 글로벌 자금들 이제 동향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지금 한 20년 중에서 가장 강한 매도 의향을 보이고 있어요. 트리거만 나오면 매도 눈치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만큼 공포가 질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만 나오면은 강한 반등이 나오던 저번에 하루 만에 12%씩 오르는 나스닥이 그런 걸 보여줬던 것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미중 갈등과 관세 강화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말하면 23년, 24년에 AI 때문에 매수세가 탄탄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떨어질 때마다 AI가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니까 자신감이 있었죠. 개인들 자금도 계속 미국으로 쏠렸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쏠렸던 자금들이 언제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엔캐리 청산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엔화가 전혀 반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화 강세가 멈춘 상태일 뿐인 거지 소강 상태라는 거죠. 미국 증시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 채권에 대한 강한 매도세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해외로 넘어가겠죠. 그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엔화 가치를 보시는 게 하나의 지금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중국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늘 발표처럼 협상에 나올 의지가 없어요.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더 센 카드가 하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공포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미국에 700조 투자하겠다라는 발표하고 하루 만에 지금 봉변 당했잖아요. 현대차랑 똑같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어떤 선물 줘봤자 다음날 이렇게 뒤통수 맞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먼저 나서서 내세우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해액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H20이 최근 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10%를 차지합니다. 엔비디아의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61%라는 점이에요. 매출 10%가 사라지면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익도 굉장히 크게 감소해요. 이번 분기 매출이 430억 달러, 순이익 230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H20 매출을 추정해 봤을 때 분기당 40에서 55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순이익의 10에서 15%가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 비테크가 이번에 H20을 25년 1분기에 160억 달러나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매출을 나누기 4를 했을 때 1년치 매출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하향 전망해야 되겠죠. 목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 사양 GPU가 H20인데 이거를 팔 수 없다라는 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발 사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엔비디아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든지 간에 사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밀수입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밀수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루트도 저번에 체크를 하는 듯한 규제를 보여줬던 거고 그 길까지 막히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성격을 유추해 봤을 때 이번에 어떤 걸 더 강화할 거냐, 반도체라던가 의약품 관세 발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다른 나라랑 이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국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역 협상을 하겠어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파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쪽에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밤에 방심하지 말고 속보를 잘 체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이 변동성 심한 기간에만이라도 해지를 좀 걸어놓으면 어떤가 싶어요. 저도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 때 풋옵션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상에도 있겠지만 그때 그게 수익률이 4,800%가 났습니다. 그거로 다 해지가 다 걸렸었어요. 그리고도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 방호복이랑 마스크 사서 대구에다 기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지를 좀 거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별로 추천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런 전략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